안녕하세요. 소통하고 화합하며 재미있게 소화제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저와 같은 스타트업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도 여러분도 원하는 시기에 계획한 목표 꼭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창업 희망 고문 당하지 않고 성장하기로 스타트업 현장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의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요. 내게 맞는 멘토 및 조력자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창업하기 전에 미리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창업 지원 제도는 민간, 지자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또 그에 따른 창업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그 규모나 운영 방식이 다른 국가와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해당 기관의 속성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고 또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부터 절대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 사업 어, 아이템에 대한 가능성 또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은지 그리고 또 후속적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분야인지 등등 등을 꼭 수많은 멘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멘토를 만나보고 또한 발표를 통해서도 검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내 아이템이 참신하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성에 스스로 함몰돼 버리게 되면 주변에서 이에 대한 시장성, 향후 지속성 등등의 그 멘토링을 해준다 하더라도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를 희망 고문 함정으로 몰아가는 개인의 소신이 아닌 똥꼬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영혼을 담은 진정성 또한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고요. 때문에 여러 창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도 받고 도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대전이나 창업 경진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요. 일단 희망 고문에 최근접하게 노출됐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냉철하게 스스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아이템의 시장 사이즈나 또 가능성, 확장성 등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어느 정도 회사를 키워서 팔겠다거나 또는 수출 사이즈 등등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또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방법들은 스스로 희망고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제어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희망고문 함정에 빠진 채 또는 아이템 혁신성에 특히 자아도취가 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한다거나 특히 일반 창업 자금을 준다는 데에 현혹돼서 도피성 창업,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하는 어쩌다 창업은 허세 창업에 의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서요, 멘토욕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실력 있는 멘토가 있는가 하면 해당 분야의 기업 은퇴자 또는 준비되지 않는 어쩌다 멘토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수많은 멘토를 만나보고 스스로 멘토에 대한 분별력도 키우고 멘토들의 전문 분야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멘토역 그런 또 멘토역들의 그 분야 해당 멘토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그러한 유연성을 대표자로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창업 지원 기관에서 연간 집행시켜야 하는 창업 지원금을 받고 말거나, 또 그 멘토링 비용만 지급케 하는 대상자, 한편으로는 희생자가 돼서 결국 빚쟁이, 신불자로도 전락할 수 있는 인생 낭비의 그 동기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용해서 요리를 해야만 맛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 그 자체가 내가 과연 내 아이템에 의해서, 또 그 현재 내 아이템이 현재 그 아이템에 의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또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시장에 가야 하는데 또 알아보지도 또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 한국 시장,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그 투자 환경에 어, 국한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상황에 맞는 시장, 정병정 상황, 그리고 투자자의 정서 등등 지피지기를 거치는 과정을 제3자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시행착오 예방, 다음 스텝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방향, 또 방법론,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창업경진대회, 정부 지원사업 등에 반드시 편승해야만 양질의 멘토, 그리고 훌륭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고요. 또한 만날 자격 조건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이것이 한국의 안타까운 시스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그러나 정말 황당한 것은,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거나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어떤 창업자들은 멘토링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나이 제한 또는 기타 말도 안 되는 행정 제약 조건에 걸려서 못 받았습니다만, 암튼 창업자라면 평생 멘토가 필요한 시대에 회피하지 말고 다양한 경진대회,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참가를 해서 내 창업 아이템을 검증받고, 또한 멘토, 조력자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라는 것을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아이템의 혁신성에 스스로 자아도취되거나, 무엇보다 일단 창업 지원금을 준다는 데에 현혹돼서 도피성 창업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하는 어쩌다 창업의 그 허세성 창업은 국가적 낭비를 떠나서 경험 축적이 아닌 개인의 인생의 낭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준비 없는 창업은 100%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오늘은 현실적으로 훌륭한 멘토, 조력자를 찾는 방법, 우리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또 다음 이야기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하고 화합하며 재미있게 소화제 이야기였습니다.